자, 너 이거 일 다 해 하고서 일 더미를 막 잔뜩 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 일 다 하고 쉬어야지 하고 이제 장이 편안하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간을 딱 시켜주면 장 입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청수입니다. 지금은 남편하고 영등포에서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산후에 직접 다이어트를 21kg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산후 다이어트 쪽으로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먹고자 하는 거, 맛있게 먹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 평생의 숙제고요. 지금 저는 이게 빼고 나서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구나 하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영유아 둘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식단을 꾸리기보다는 그냥 애기들이 먹다 남은 거를 먹게 되는 편이 강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장점이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게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라면 이런 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도 안 먹는 게 있다면 라면이요. 라면은 뭐 제가 스스로 끓여 먹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밖에서 남들 같이 먹을 때 한 젓가락 정도 먹는 셈인데요. 저도 라면 예전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예 사놓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고 밤에 가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오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라면은 최대한 집에 들여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왜냐면 술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고 자제력이 좀 떨어지고 술이랑 같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훨씬 좋지 않고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적인 음식이 먹는 건 들어는 갔는데 포만감이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단 음식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물처럼 액체로 들어가는 것들도 많고 별로 이제 포만감은 없는데 칼로리는 높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죠. 단 음식이 포만감이 없어요. 혈당만 한번 쭉 올려주고 남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다가 금방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방 허기가 지고요. 그리고 내가 단 음식을 먹다 보면 그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당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거 맛이 없다 라고 느끼게 돼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음식 먹는 건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습관을 바꿀 때 초반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한두 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이 돼서 안 먹어도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위장 기능들이 젊은 분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드시게 되면 많이 좀 탈이 나시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라면을 소화를 못 시킬 때 노화가 시작됨을 느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진 거,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먹다 보면은 좀 속은 더부룩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문제는 그때 더부룩한데 소화제 먹고 또 드시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더부룩하면 좀 줄여 드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중년 이후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 게 떡이나 고구마 같이 이렇게 꽉꽉 뭉쳐져 있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소화에는 더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년 이후 분들 다이어트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이 내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일이 살 안 찌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당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과자나 초콜릿보다 덜하다는 거지 그게 사실 순 당분이거든요. 단 거는 이제 안 먹는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소화 능력을 판단하려고 소화 쪽에 여쭤보긴 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더부룩하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10 중에 8명 정도는 더부룩하다. 하지만 그냥 소화제 먹고 또 다음 끼니 또 먹고 이걸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배달 음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더 좀 그렇게 안 좋지 않나 싶어요. 배달 음식이 주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고 밤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밤에 야식을 잔뜩 드시고 주무신다. 그러면 얘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맞아요. 이제 회사원들로 치면은 한 이제 6시 다 돼가지고 6시 5분 전 퇴근할 때 됐는데 자, 너 이거 일 다 해 하고서 일 더미를 막 잔뜩 주고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 일 다 하고 쉬어야지 하고 이제 장이 편안하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간을 딱 시켜주면 장 입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소화하기도 안 좋을 뿐더러 피부도 망가지고요. 얼굴도 퉁퉁 붓고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건 무조건 빵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빵은 기본적으로 만들 때 설탕을 좀 넣어요. 설탕하고 버터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밥은 우리가 밥 지을 때 설탕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챙겨 드시기 어렵다 그러면은 현미밥 이렇게 따로 짓기 힘들다 그러면 빵 먹는 것보단 밥이 나으니까 그냥 밥솥에서 밥 한 숟가락으로 이제 탄수화물 차라리 그걸로 채워라. 나가서 빵 먹고 다른 거 먹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아침을 너무 안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아침을 안 드시기도 하고
요게 야식을 드시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야식을 드시고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면은 그 위에 이렇게 조여주는 근육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가 자꾸 위산에 자극이 받고 식도가 자극을 받고 해서 요즘 젊으신 분들도 속쓰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야식 먹고 내가 밤에 늦게 주무시는 거 하나만이라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끼니 거르는 것도 장기적으로 근육이 쫙쫙 빠져가지고 체력이 소모되게 마련인 거죠. 근데 끼니를 안 거르려면 또 밤에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해서 끼니도 좀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양질의 단백질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손실이 없거든요. 저는 새끼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막 원시 시대에는 1일 1식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일 1식을 하되 한 끼를 다 몰아서 엄청나게 드시면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새끼를 저는 좀 규칙적인 양으로 드시면서 내 내장도 이 정도 리듬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맞게 이렇게 좀 따박따박 스케줄화 시켜주는 걸 추천드려요. 실은 단백질 음료는 몸에 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말 닭가슴살을 조리를 한 거거나 아니면은 삶은 계란이나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얘는 너무 과하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있는 이유는 이제 운동 마치고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고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사비도 사실은 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다이어트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부터 이런 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식초라던가 아니면 약간 시큼한 과일 식초류를 드시면 지방분해에 조금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가 지방분해에 미세하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빨을 되게 상하게 해서 치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 잘못 드시면은 위 쓰려가지고 며칠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실 적엔 항상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냥 나가서 한번 걷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나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들일수록 나 그냥 과일 조금 먹었어 아니면 밥 그냥 맨밥에 물 말아 먹었어 맨밥에 김치에 이렇게 먹었어 입맛 없으니까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내 체중이 예를 들어 60kg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 60g 정도는 단백질을 하루에 드셔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의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꼭 느끼는 게 근육량이 적을수록 많이 아파하시고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갖 관절통, 근육통, 허리 아프고 목 아픈 거 그런 거 근육의 힘을 좀 키워주셔야지 안 아플 거예요. 우유 같은 것도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계란 흰자, 두부라던가 아니면 현미밥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단백질이 꽤 많이 있고요. 버섯에도 단백질이 좀 있는 편이에요. 콩 음식이라던가 버섯 이런 거 드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음허에 가까운 상태가 돼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완된 상태에서 보음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커피는 사람들의 대사를 막 올려가지고 두근두근 심박수를 올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스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음허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는 저희 한약재 중에서 황정, 옥죽 이런 보음약으로 보충을 해주면 몸이 좀 편안해져요.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과하게 음허, 항진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음약을 좀 드셔주면 되는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둥글레차. 둥글레차 좀 많이 드셔주시면 더 좀 커피 많이 마시면 조금 약간 입이 쓰고 약간 조금 입이 타는 듯한 느낌 되고 항진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둥글레차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크죠. 이제 저는 주로 한의원에서 뵙는 분들은 한의원을 4차 의료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한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너무 삶의 불편이 큰데 이걸 돌고 어느 병원에 가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는 한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왔는데 여기엔 대부분 이제 사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자기의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내지는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나 이거 한의사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먹는 즉시 토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3kg씩 빠져나가고 응급실을 갈까 말까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길에서 누워서 쓰러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만 해도 남편은 고3 때 너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한번 쓰러진 이후로 밥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오만 병원을 다 다니다가 이제 한의원의 치료를 받고 나와서 회복해서 다시 진로를 정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다 이제 자기 할 일도 하고 재밌게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자기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꿈을 실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했던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되게 막 금수저 이런 과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해서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좀 해온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트 시험을 치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급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만 계속했어요. 주변 어른들은 다 말리고. 근데 이제 됐어요, 나 할래요 하고 이제 다 학교 그만두고 뿌리치고 나왔어. 이제 고시원에 혼자 이러고 있고 집안에서 당연히 지원도 안 해주니까 내 돈 가지고 이제 학원비 대가면서 고시원비 대가면서 이러고 있는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야, 내가 강사인데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는데 너네 하루 무슨 공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니네가 무슨 6시간 7시간을 자느냐, 사치스럽다, 이렇게 하고 니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너무 타인에 대한 기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래,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나는 스타벅지를 공부 시간을 하루 17시간 찍어보겠어 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찍어보고서는 일주일 이상을 먼저 알아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최소한 나를 학대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또 달라요. 옆에 있던 건강하고 튼튼한 친구가 하루에 3시간 잔다고 나는 그만큼 자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저는 이제 임용고사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임용고사라던가 미트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시험들을 많이 쳐본 사람으로서 아, 이게 최소한 하루에 7시간의 수면 시간은 꼭 보장을 해줘야 되는구나. 일주일에 주 2회 최소한 30분씩은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또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수험생들 분들 이제 보통 시험 직전 언제까지 운동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니네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시험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너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이틀 전까지는 운동을 지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다이어트라는 건 내 건강한 몸을 위한 투자? 최소한 내 몸에 예의?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어마어마하게 시킬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내가 기계한테 일을 시킨다고 해도 기름칠하고 조이고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한 60에서 80년은 내 몸을 써먹어야 되는데, 차만 해도 우리 좋은 차에다가 고급 휘발유 넣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최소한 그런 걸 해줘야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이제 30 후반대거든요. 30대 후반대만 돼도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지금쯤 이제 슬슬 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혀만 즐거운 거고요. 그분의 혀보다는 요 내장 장기가 더 즐거워할 음식들을 먹는 게 좋겠고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만 돼도 먹고 난 다음에 몸의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분들은 핸드폰 기계나 기계로 치면은 갓 뽑은 신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팽팽팽 잘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한 60년, 70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좀 잘 해주고 건강한 거, 좋은 거 먹여주고, 그래야 나중에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완전 긍정하는 편입니다. 이제 사상의학 자체가 국어 기반으로 두고 발전을 한 학문인데요. 대부분 이제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소음인 계열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위장 기능도 좀 안 좋고 항상 소화제 달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잘 먹고 튼튼하고 소처럼 탱크 같은 그런 분들은 태음인 계열이 분들이 많고요. 상체가 좀 많이 발달해요 하시는 분들, 상체 비만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소양인 계열이 많으시고요. 태음인의 식욕이, 저도 태음인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장 기능도 굉장히 좋고 먹성도 굉장히 좋고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합니다. 묻어내요. 이런 분들의 식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좀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살이 찌는 거는 네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우연히 어떻게 운 좋게 그냥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태어난 거고, 그냥 나는 남들보다 원래 2-3끼 먹어야 배가 차요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몸으로 살아보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타인을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연구 대상인데, 일단 내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아, 이게 사람들 몸에 건강하고 좋은 방식이야 라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을 따라가야죠.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한 끼, 2끼 먹어봐요. 바로 대번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정설은 아니에요. 체질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태음인이라도 태음인이 몸이 안 좋아졌을 적에 하산 쪽으로 가느냐 열한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가지를 뻗어나가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사람이 소음인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하는 소음인화는 몸이 조금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약해지면서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아보면 또 분명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단은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설이에요. 체질은 어린애들도 분명히 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체질 판별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부모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좀 대화를 해서 평소에 좀 소화가 어떤 편이에요? 여행 갔을 적에 뭐 변비약을 챙겨 다니는 편인가요? 아니면 몸이 안 좋을 때 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런 걸 질문했을 적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체질을 판별하고요. 약한 부분이 나왔을 적에 그걸 어떤 약을 딱 썼을 때 좋아진다가 잘 나올수록 체질 판별이 쉬운데 애들은 잘 안 아파요. 제가 첫째 아기를 낳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데 그때 첫째 낳고서는 원래 한 58에서 7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이거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당시에 저희 아기를 봐주셨던 산후도우미 분이 계세요. 둘째 낳고 또 연락을 드렸어요. 오랜만에 반갑다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부모님 그때 엄청 드셨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게 내 기준에서는 조금이지만 나는 내 기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 친구들이 야 나 원래 이렇게 먹어 하는 거 그 사람 그게 한 끼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요거 먹는 거라고 나는 맨날 이렇게 먹잖아요.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먹는 거에 밥만 먹고 자리를 아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제가 조금 먹은 줄 알았는데 전화 통화를 했더니 사모님 그때 엄청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밥을 한 사발씩 드시고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난 한 공기밖에 안 먹었어 였거든요. 근데 한 공기가 한 사발인 거예요. 바나나도 사실 저는 잘 권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달달한 과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잘 권하진 않는데 남자분들은 약간 운동하기 전에 바나나로 탄수화물 좀 섭취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는 왜 살 빼려고 하면 제가 예전에 아가씨 쪽에 했던 게 현미밥 내지는 곤약밥 먼저 이렇게 지어서 잔뜩 냉동시켜놔서 그거를 1인분씩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요. 아줌마가 되면서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 밥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애기들 먹는 이유식 백미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백미가 현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밥 안 먹으면 결국 허기지면은 달달한 과자 먹고 빵 먹고 그러거든요. 빵, 과자 먹느니 백미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미보다 상대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밥에다 설탕 뿌려 먹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시중에 있는 뭐 과자나 초콜릿 하나 집어먹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먹는 거, 시럽 잔뜩 들어간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간헐적 단식도 내가 하루에 총 먹는 양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차라리 조금씩 하루에 식사량을 정해놓는다면 요걸 조금씩 해서 근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갈 거야 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숟갈만 먹고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어. 나는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그게 더 힘들어 라고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뭉창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는 좀 부담이 돼요. 그렇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보통에서 마름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지방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은 혈당이 너무 나중엔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져요.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처음 나온 게 서양 쪽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보다 한국인들이 췌장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저탄고지로 조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다시 쪘어요 내지는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평생 내가 밥을 혼자서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밥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직장에 나가서 도시락 혼자 싸드실 수도 없는 거고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혼자 도시락만 드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의 보편적인 식단을 따라가시는 게 제일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되게 달라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인바디를 보고 근육량이 극도로 적은 분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꼭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근육량이 어느 정도 좀 표준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분은 운동은 하실 필요 없다. 이제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조금 활력 있는 몸,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근육 운동을 해서 근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체중 감량이고 슬림한 몸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냥 건강한 돼지가 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대부분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고 슬림한 몸을 원하시기 때문에 70% 내지는 90%까지도 식단을 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저칼로리를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선 야채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포만감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칼로리는 적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빼면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허기진 공복감과 싸워야 돼요. 단백질도 칼로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어느 정도 먹어주지 않고 음식량을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육류로 채우거나 탄수화물로 채우거나 어떤 다른 칼로리가 있는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야채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면서 변비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비 해소에도 굉장히 좋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의 스케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주로 야간에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6시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 배고파서 일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참다가 야식 먹는 습관이 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먹고 뭐 먹지 마라. 예를 들어 밥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셔라. 예전에는 뭐 밥 따로 국 따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한데, 그냥 저는 지켜야 될 거는 양만 많이 안 하면 된다. 양만 꼭 지켜라. 그리고 이제 뭘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라기보다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많이만 먹지 말아라. 천천히 먹는 거는 유리하죠. 이제 유리하긴 한데 빨리 먹어도 빠질 사람은 빠져요. 조금만 먹으면요. 천천히 먹는 게 유리는 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을 뺄 때 했냐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한 2-3개월은 좀 허기가 져요. 그래도 내 의지로 좀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항상 바쁘거든요. 애기 엄마니까 나만 먹을 수 없고 이게 챙겨줘야 돼서 항상 후다닥 한 2-3숟가락 먹고 먹다 중간에 일어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많아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죠. 나는 반 공기만 먹느니 아예 안 먹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그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케줄을 하면 되니까 내가 그거를 참기가 편한데, 그래도 이제 정석은 조금이라도 끼니끼니 때마다 먹어주는 게 체력 유지 면에서 근육 유지 면에서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어린 학생이다 그러면은 성장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소화기 건강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나는 조금만 먹느니 그렇게 아예 안 먹어버리는 게 몸이 편해 라고 하시면, 네, 다이어트 한약이든 위고비든 이제 이거에 계속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한약도 그렇고 6개월까지는 드시되 그 이후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혼자 조절을 해나가대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신에 요걸 먹으면 식욕이 훨씬 줄어드니까 내가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세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게 사실 전부죠. 근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그 식습관을 재세팅하는 걸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거의 의미지 식습관 개선이 전부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어원 자체가 식단이잖아요. 이게 다이어트를 혼자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의지력 자제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음인이라 타고난 식욕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이 제 인생의 제일 날씬할 시절이고요. 저는 원래 항상 이것보다 한 6kg쯤 더 나가는 몸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도 들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은 분명히 안 좋고 힘들고 한데 살은 자꾸 쪄. 그럴수록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단 걸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데 살도 찌고 할 때, 그런 때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후에는 한약이 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식단을 음식을 갖춰 먹을 시간도 없고요. 운동은 이제 관절이 다 이제 안 좋아진 상태니까 운동도 할 수 없고요. 몸은 내가 평상시보다 한 10kg 이상 쪄서 옷장 안에 만노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내가 내 생활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식사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이것만한 게? 확 늙고 싶다면 먼저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보세요. 그리고 식사는 건너뛰고요. 3번째는 밤에 자지 마세요. 밤에 늦게 주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1등으로 늙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해보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보는 게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치를 요즘 차고 자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면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확실히 좀 줄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한 2시간 정도 안 보고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훨씬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우선은 일 때문에 내지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뇌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뇌가 최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셔야 돼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특히나 공부나 아니면 창의성을 좀 내셔야 되는 분들은 얘는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뽑아내는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잠을 더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나중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잠을 못 잔 건. 아직 좀 이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로 콜라가 몸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당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라고 하면은 몸에서는 나중에 더 식욕을 더 당기게 만들어서 제로 콜라로 그렇게 몸에 좋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이게 되게 습관이거든요. 그냥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당장에 들어오는 설탕의 양은 일반 콜라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제로 콜라는 내 몸에서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당분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라고 하면 얘는 채우려고 더 당분을 땡기게 만들어요. 노화가 무섭다면 3가지를 조심하세요. 먼저 액상과당하고 밀가루, 하얀 밀가루하고 트랜스지방, 요 3가지가 염증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화를 막고자 하신다면 요 3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사실은 운동이 노화에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소식이 노화를 막는데 굉장히 좋고, 과한 운동도 오히려 좀
노화에는 안 좋다라고 해요. 소식이 제일 좋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장수한다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 몸을 늙게 만든다라고 해서 소식이 제일 장수에 내지는 노화를 늦추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요거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막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조금 약간 왜소할 정도의 식사를 적게 하시는 분들이 더 노화를 늦추는 데는 유리해요. 햇빛 때문이 제일 크지 않을까, 햇빛 아래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예전에 한 90년대쯤에 인터뷰 영상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나이가 많이 노안으로 보이셔서 그런 게 이제 어릴 적부터 햇빛을 많이 보신 습관, 그런 게 굉장히 크죠. 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요. 햇빛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요거 하면 늙어요 라고 밝혀진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안 하면은 많이 늙을 거예요 라고 이제 모두가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햇빛이죠. 저희가 한의학의 진단 방식에 망문문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보는데 네 가지 중에 망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사람 얼굴을 봤을 적에 판단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얼굴이 하얀 빛인지 아니면 좀 누런 빛인지 검은 빛인지 붉은 빛에 속하는지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얼굴에 내 건강 상태가 반영되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반대로 내가 여드름이라던가 안면 홍조라던가 이렇게 얼굴의 문제를 반대로 몸을 해결해 가면서 얼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우들도 많죠. 흔히들 많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목주름. 목주름은 여자의 나이테. 이 부분들이 많이 상식처럼 통념처럼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와 눈빛 이게 가장 크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힘든 이너뷰티가 아닌가. 자세는 사람들이 저희 표현식으로 허증, 기운이 없다, 기력이 딸릴수록 몸이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 그 자세가 그 사람의 근육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쪽이나 아니면 기운 없고 체력 떨어지는 게 눈빛에서 가장 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에서 일시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예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마주했을 적에는 자세라던가 눈빛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나이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죠. 눈빛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동의할 것 같은데 생기 있고 기운찬 눈빛, 그 사람의 기운 상태, 체력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바깥쪽을 이렇게 꾸며놓고 당겨놓고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색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아우라, 눈빛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이를 얘기하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럼요. 자세가 20, 30대 분들은 그냥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예뻐 보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30대, 40대로 넘어가면은 예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그러면 아파요. 그 자세를 유지 않으면 저는 맨날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쁜 것보다도 일단 아파서 나중에 병이 나게 마련이에요. 저희가 골반 틀어짐을 굉장히 보고 있는데 짝다리 짚는 거, 다리 꼬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목 쪽으로는 저희가 거북목 내지는 라운드 숄더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예를 들어서 여기 커브들이 무너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자목 내지는 거북목이 거의 대부분이 많으셔서 이 커브를 좀 살려주시면 목에 가는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건이 있다면 수건을 걸쳐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짚어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서 C자 커브를 만들듯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머물러 주시면 더 좋고요. 연예인 김사랑님은 안 늙었다, 그냥 젊게 늙었다라기보다는 안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출산을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저거는 힘든 육아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근데 대부분 출산 유경험자 여자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이길련님 그분도 출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게 육아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밤샘이 굉장히 많거든요. 숙면을 지금도 저도 못 취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일단 타고나야 되는 거며 아기를 안 낳은 게 가장 크다. 맞아요. 네, 저희는 좀 덜해요. 근데 그 세대 분들은 남편분을 되게 막 챙겨주고 봉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원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정보도 너무 많고 각과학설도 많은데다가 내가 손만 뻗으면 고칼로리 음식들이 너무 쉽게 바로바로 배달이 와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배달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도 그렇고 예전보다 너무 손쉽게 고칼로리 음식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저탄고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차라리 터치를 안 해요.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니까. 실은 어떤 채널들에서는 의사나 의료인의 옷을 입고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
저희는 쇼닥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편중된 정보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고, 일단은 한식이 제일 좋기도 하고, 보통 양식, 중식이 맵고 기름지고 짜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제가 중국을 가서 먹어본 적도 있고 한데, 그 나라 음식 중에서 외식으로 먹을 만한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발달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굳이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사람들이 밖에서 기분 내면서 재밌게 먹으려고 할 때 그쪽으로 발달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극적이다라고 해서 양식이나 중식이 꼭 살찌는데 안 좋다라기보다는 외식이 안 좋다가 커요. 기본적으로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식욕의 크기 자체는 남자분들이 좀 더 있는 편이죠. 절대적인 먹는 양 자체가 남자분들이 많죠. 먹방 유튜버들 여자분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먹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핫풀이로 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단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여자분들은 좀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고, 식욕의 절적인 양 자체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기는 해요. 근데 남자분들도 있고요. 남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좋아합니다. 잘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어트 한약에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저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식욕이 줄거든요. 근데 한 5, 60대 여자분들일수록 많이 안 먹는데 운동량이 적어서 살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기가 되게 어려워서 고난이도가 되시는 분들이고, 저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난이도가 훨씬 쉽죠. 저희가 태음인 계열이 주로 먹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배고픔이 있는데 참는다기보다는 위장 기능이 좀 항진되어서 배고픔을 빨리 느끼시는 분들, 위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배고픔을 천천히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소음인 계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몸도 대사도 저하되어 있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좀 적게 드시고, 이분들은 오히려 저 소화 안 되고 너무 소화기가 약해요 라고 해서 약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태음인들이나 아니면 위열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 드리는 분들이 먹어도 조금 자꾸 배고픔이 빨리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편이고요. 뇌의 문제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식욕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식욕으로 치면 그런 식욕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잘 먹고 위장 기능이 굉장히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들, 잘 체하지도 않고 많이 먹어내도 얘네들이 소화를 잘 시켜내는 사람들이 태음인 계열이고, 얘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조금만 더 일 많이 시켜도 불편하고 우리 체했을 적에 막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사람들이 소음인 계열이고, 어느 한쪽 기능이 뛰어난 분들이 그쪽 체질이다. 맞아요. 그거 보고 저희가 비기는 살아있는데 위기는 처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위 하면은 비장의 기능과 위의 기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의 기능은 떨어지지 않아서 입맛은 살아있는데 위장의 소화 기능은 떨어져가지고 자꾸 먹고 체하고 이러시는 분들, 이게 습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한 잔을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을 조금만 이완시켜 봐요.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고 30분 기다려 봤을 때 그때도 여전히 좀 배고프다라고 한다면은 소량의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심리적인 게 커서 나 이제 일 다 끝났어, 4시간이야. 그래서 해방감이 제일 크죠.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이 기본적인 기전 원리가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켜요. 그래서 교감신경 쪽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이 지경에 밥이 넘어가냐 하는 그쪽으로 사람을 약간 두근두근하게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가서 일할 때는 긴장돼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해방감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때 확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약은 살을 빼는 과정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요. 결국은 평생 내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지는 평생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식습관을 제대로 세팅하는데 이용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보통 내가 근육량이 표준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은 주 2회 30분 정도씩만 팔굽혀펴기라던가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기본적인 대부분 많이 아시는 근력 운동 위주로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식습관 면에서는 저는 이제 포만감도 안 주는 녀석들이 칼로리만 높은 애들을 되게 싫어해요. 음료수라던가 콜라라던가 커피 시럽 들어간 거, 그런 것들만 끊어주셔도 훨씬 편안하게 체중 감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글도 상대적이죠. 밥보다는 안 좋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크루아상보다는 베이글이 낫다. 내가 빵집에 가서 굳이 뭐 하나 집어야 되겠다. 그럼 담백한 베이글이 낫겠죠. 근데 이제 내가 다른 거에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베이글을 선택할 것까진 아니죠. 이미 내가 과식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과식을 했다는 건 내가 몸도 퉁퉁 부어있을 거고 염분도 가득 차 있을 거고 굶어야죠. 굶는데 좀 최대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셔가지고 붓기가 좀 많이 빠질 수 있게 해주시면서 과로한 소화기를 좀 쉬어줄 수 있게 한두 끼
건너뛰시는 거가 낫죠.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힘들고 부담스러워해요. 몸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마련이고요. 따뜻하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서 좀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과식 후에는 부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목에 좀 편안하게 쉬고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굶는 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굶는 방법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어지러워요. 저희가 식단 체크를 할 때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라고 하시면은 끼니 때마다 단백질을 한 조각씩 챙겨 드시고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커피. 얘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린다 보니까 커피랑 카페인이랑 비슷한 계열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 드셔서 좀 걱정하시고 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달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한 달은 약이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한 2-3달 정도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내가 식사량이 적은 채로 유지를 하시기가 훨씬 쉽고요. 아니면 약을 끊어주실 적에도 한꺼번에 딱 끊는다기보다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좀 첫 2주는 들어가던 거의 절반, 그 다음 2주는 또 그거의 절반, 그 다음에 5개월 정도는 한 3-4일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끊어주시면은 유지가 훨씬 편하시죠. 대부분의 실패하시는 분들은 내성이 쌓인 경우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이나 기존에 6개월 이상 복용을 하시게 되면 내성이 쌓여서 요건 1년 이상 쉬고 오셔야 돼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젊은 분들은 좀 드문데 한 50-60대 분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달리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채찍질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미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살까지 빼라고 다그치면은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되게 많이 빼고 요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처음에는 빼고 나서 되게 한두 달은 배고프고 허기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는 눈이 많잖아요. 여기가 정말 원장님이 그렇게 뺐어?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견뎠는데 이게 2-3달이면 끝나? 이 공복감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먹던 만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불리 먹어도 어느 정도 이상 식사량 자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초반에 2-3달만 조금 참아주면 이게 유지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다이어트 한약 이후에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반,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실패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실패하세요. 한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이렇게 성공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난 70kg일 때 식습관 그대로 할 거고 약만 들어갔다가 약만 빠지면은, 그리고 나의 식습관은 그대로 있으면은 똑같이 그 체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바꿀 거고 네가 약만 써서 내 체중을 빼봐, 그리고 유지시켜봐.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식습관을 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는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들 연예인 하고 있죠.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혼자 의지로 빼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최소한 요게 필요해요. 내가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 거고 내가 하나도 포기하는 거 없이 살만 뺄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그래서 좀 내가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초반에 얼마간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쓴소리를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뭘 드시나요? 했을 때 저는 단 거 너무 좋아해서 뭐 식후에 요거 주스 한 잔은 마셔야 되고요. 저는 요건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이 안 빠진다고 나한테 따지러 온 거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10대들은 어지간하면은 다이어트 한약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가 평생 습관을 다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쉬운 길을 알려줘 버리면은 이때는 어차피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콜라를 항상 달고 살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걸 끊어야 결국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잠깐 약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만 마이너스 몇 킬로 해준다 한들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그 관상이 체질적인 외모로도 이제 배우는데, 태음인이 식욕도 좋으신 편이고 이런 분들이 성격 굉장히 좋고 체력 좋아 보이고 소처럼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주로, 저희가 이제 식욕 좋으실 것 같다라는 분들이 주로 태음인의 모습을 많이 하고 계시죠. 태음인 분들은 저도 되게 태음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체격이나 골격이 좀 큰 편이고요. 어찌 보면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의 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순하고 무던하게 생기신 분들이고, 양인, 소양인 계열의 분들은 조금 눈이 찢어지신 분들,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 그리고 조금 사납고 기세가 매섭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고요. 소음인 분들은 저희가 주로 수학 천재? 과학 천재? 과학 영재?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소음인 내지는 그분 중에 좀 날카롭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소양인, 그런 느낌이 많죠. 잘 참는 관상들이 약간 식욕을 잘 참는다기보다는 식욕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식욕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요거 먹고 평생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 있으면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예요. 원래 체질의 대사가 완전히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정상인 상태로 올려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국 다이어트를 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건 요요는 평생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의 숙제거리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